자, 문법 수업이 이어집니다. 자, 260쪽이에요. 자, 우리말 바로 쓰기. 우리말 바로 쓰기 이제 맞춤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말 맞춤법의 개념과 역사를 살짝 볼까요? 자, 개념은 우리말 맞춤법이 뭐냐? 우리말로서 한글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이루는 말이다. 자, 역사가 있어요. 1933년에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그 당시 문교부, 지금의 교육부죠.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해서 한글 맞춤법이 확정 고시가 됐어요. 자, 기본 원리 봅니다. 나무, 구름, 하늘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소리 나는 대로 맞춤법을 적용해서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자, 밑에 꽃 이건 꽃 발음이 이렇게 되죠. 꽃 다음에 이 붙이니까 꽃이 발음은 괜찮은데 표기가 꽃은 이렇게 쓰고 꽃이는 이렇게 쓰고 꽃나무는 이렇게 쓰고 꽃밭은 이렇게 쓰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더니 의미 파악이 잘 안 돼. 자, 꽃은 꽃인데 하나의 뜻을 나타낸 단어가 제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원래 형태 알기 어렵고 혼란이 생깁니다. 절충을 했어요. 발음이 어떻게 나건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이걸 형태론적 표기라고 합니다. 형태론적 표기 밑에 있죠. 어법에 맞도록 이것이 형태 고정 표기, 형태론적 표기고, 자, 그래서 큰 원칙은 그대로 유지.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이게 기본 원칙이고, 그다음에 절충안으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 형태서의 원래 형태를 살려서 쓰도록 한다라는 것을 절충해서 자,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관련된 거, 맞춤법에 띄어쓰기 포함되어 있어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다. 단 예외. 조사도 단어입니다. 조사도 단어이지만 위의 원칙대로 띄어쓰지 않고 조사는 그 앞말 채언에 붙여 쓴다. 자, 왜 이런가? 띄어쓰기라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글 내용도 이해하기 쉬워진다. 자, 이게 띄어쓰기 안 돼서 헷갈리는 사례들이죠. 몸만 들어오세요. 몸만 다른 거 필요 없고 세간살이 필요 없고 다 있으니까 몸만 들어오세요 라는 얘기인데 이 집에 들어가 살려면 몸을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잘못 오독을 한 거죠. 미나. 자, 해시태그로 이렇게 해놨고, 자, 문 안에, 자, 요렇게 있는데, 미나가 보인 반응이 문 안에 잘 어울려. 무슨 말이야? 문 안을 들이라는 거야? 또 헷갈립니다. 자, 진실이 뭘까요? 첫 번째 상황, 그 전단지는 집에 몸만 들어오면 될 정도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해서 몸을 만들어서 오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 두 번째 상황은 자, 별로 흠잡을 데 없다. 무난하다. 이렇게 써야 하는데 자, 안부를 여쭈다 라는 뜻의 문안하다로 표기해서 자, 의사소통에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쭉 넘어가고 자, 우리말 바로 쓰기. 자, 받아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부터 봅니다. 읽는 말을 자,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다. 말을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어야 하는데 그 규칙을 모르면 받아쓰기 어렵죠. 자, 맞춤법이 필요할 때 자, 우선 표기를 봅니다. 맞춤법에 맞게 쓴 거.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맞춤법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은 귀에 들린 대로 쓰게 되면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쓰겠죠. 자, 해서 이걸 이제 발음대로 쓸 경우에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표기는 다르지만 표기를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자,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동일하다. 그죠? 발음과 어떻게 쓰건 발음이 동일하죠. 즉, 자, 표기와 발음이 별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춤법이 필요할 때,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 없어요. 글로 쓸 때만, 글로 적을 때만 맞춤법이 필요한 것이다. 자,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를 봅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소리대로 적는다. 표준어의 발음 그대로 적는다. 한글은 표문자이고 음소 문자, 자음 모음을 갖춘 음소 문자이므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한다. 돌, 눈물, 꿈, 소리대로 적는 것이 딱 어울리죠. 근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 하나의 형태소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동일하게 표기한다.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으므로 뜻 파악이 쉽도록 각 형태소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래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으면 자, 독해 시에 읽을 때 그 뜻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 발음이 이렇게 발음대로 쓰게 되면 좀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소 익 자, 동일한 형태소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야지 의미 파악이 분명해진다는 얘기. 자, 이제 띄어쓰기 봅니다. 자, 띄어쓰기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아버지가 죽을 잡수신다. 발음이 됐죠? 잘못 쓰면은 아버지 가죽을 잡수신다. 엉뚱한 그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띄어쓰기가 그런데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일상에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실용적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인데 큰 잘못으로 느끼지 않는 게 보통 신문에서 이렇게 쓰죠. 자, 경제발전이 합성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합성을 하면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어도 되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별개의 단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써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써도 큰 잘못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오징어를 구워서 먹다. 이게 합성 용언이 아니고 개별적인 본용언이에요. 본용언 사이에 별개의 단어니까 띄어써야 됩니다. 만약에 뒤에 게 뭐 먹어보다, 쉬어보다 뒤에 게 보조 용언이라면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의 필요성.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하면 독해가 쉬워진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알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자 생활에 필요한 일이다. 자, 띄어쓰기 기본 원칙. 각 단어는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자,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 언어 단위인 단어는 띄어써야 한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사, 관형사, 부사 다 띄어써야 합니다. 근데 용어는 어간검이죠. 자, 조심하기. 어간어미, 먹다 같은 거. 어간어미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잖아. 그러니까 활용할 때 붙는 어미, 먹다, 먹고 이런 어미는 단어의 일부로 보니까 띄어쓰지 않는다. 즉 어간어미는 반드시 붙여서 해야 하는 겁니다. 붙여서 하나의 단어야. 자, 예를 봅니다. 사랑하시는구나. 기본형이 사랑하다죠. 사랑하까지가 어간이고 뒤에는 다 어미야. 통째로 다 어미야. 그러니까 어간 어미를 붙여서 해야지 한 단어 되겠죠. 자, 조사는 단어이긴 하지만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앞에 말 체언에 붙였습니다. 학생이다. 이다가 서술격 조사야. 자, 조사는 앞에 말에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춤법을 지키는 것에 의의. 맞춤법 기본 원리 알고 있으면 활용해서 실제 언어 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 글쓴이의 당부, 한글 맞춤법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이름을 알고 정확한 언어 생활을 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그래서 의가 뭐냐? 자, 원리 알고 적용해서 정확하게 표기한 마지막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라는 게 의입니다. 자, 학습활동 갑니다. 자,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대상으로 소리대로 적되 뜻을 구별하기 쉽게 하도록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소리대로 적은 거 찾아봅니다. 바람, 드러나다, 쓰러지다. 이게 소리대로 적은 거고 길이, 오뚜기, 넘어지다, 마치다 이것은 어법에 맞게 적은 거죠. 자, 이거 띄어쓰기를 안 하게 되니까 저그만치 4개 뜻이 나옵니다. 오늘 밤 나무 사 온다. 오늘 밤나무 사 온다. 오늘 밤 나 물을 사온다.
오늘 밤 무사 중에 나시성의 무사가 온다. 이렇게 다갈래로 해석돼서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봅니다. 자, 맞춤법 규정 참고해서 자, 제시된 단어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보고 자, 관련된 규정이 어떤 것인가 확인해 봅니다. 밑에 바로 갑니다. 규리는 머리를 갑자기 싹둑. 자, 발음은 이거나 다 발음은 싹둑인데 왜 싹둑에 뒤에 것을 된소리로 안 적고 싹둑이라고 적었을까? 봅니다. 싹 기역 받침이 끝나죠.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실제 소리는 된소리가 나요. 싹둑 이게 된소리 나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안 적는다. 자, 가령 비교해 봅니다. 싹싹하다. 아, 저 사람 태도가 참 싹싹하네. 싹싹. 앞에 기어로 끝나죠? 뒤에가 된소리 나는데 이거는 앞에 글자 뒤에 글자가 앞에 음절 뒤에 음절이 같은 음절이지. 같은 음절일 때는 뒤에 소리를 이렇게 된소리로 적는다는 얘기고 싹둑은 싹둑 같은 음절이다 전혀 다른 음절이다. 싹둑 전혀 다른 음절이지. 이렇게 전혀 다른 음절일 경우에는 뒤에 두 번째 음절을 된소리로 안 적는다. 그래서 뚝이 아니라 둑으로 적는다는 얘기. 그 다음 거 한숨 자고 나니 몸이 아주 산뜻하다. 산뜻이 아니라 산뜻. 왜 이걸까? 기억을 봅니다.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산뜻 이렇게 된소리 발음을 해요. 그러면 된소리를 살려서 적는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갈 길이 멀어 걸음을 재주고 셨다. 왜 이건가? 디귿을 봅니다. 자, 기본형 걷다인데 걷다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즉 음이 붙어서 이 경우 음이 붙어서 명사로 파생된 거죠. 자, 걷다인데 디귿 불규칙으로 자, 걷다에서 걸로 된 것은 디귿 불규칙이고 뒤에 음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이나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근데 어간의 원래 형태인데 이놈은 그 걷다에서 디귿 불규칙이 된 거니까 이거는 걸음으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출하고 돌면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해요. 자, 리을 봅니다. 자, 이놈은 깨끗하다지. 깨끗하다. 하다가 붙는 어근이야. 하다가 붙는 어근에 뒤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해주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자, 이 경우는 깨끗하다가 되는 것이니까 뒤에 이가 붙었죠. 그럴 경우에 깨끗이라는 어근의 원래 형태를 살려서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앞에 걸 쓰면 반듯하게란 뜻이야. 반듯하게란 태도냐 아니면 반드시라는 그 부사냐에서 내용상 반드시라는 거죠. 자, 이거는 미음입니다. 하다가 붙지 않을 경우 이게 반드하다는 말이 없지. 만약에 반듯하다 결국에는 이걸 써야 되는데 이 경우는 뜻이 반듯하다의 뜻이 아니니까 요걸 적습니다. 이거는 반드하다는 말이 없으니까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라는 규정에 따른 것. 자, 맞춤법 다른 규정들 참고로 봅니다. 소리에 관한 것 국외음화. 자, 드트가 지츠로 국외음화돼서 소리 나더라도 적을 때는 디귿을 적는다. 자, 마지 같이 나더라도 이거는 국외음화 발생 전에 디귿으로 적는다. 자, 모음 파랑에 개, 례, 매, 폐, 회 여기 들어있는 그 예는 발음이 에로 소리 나더라도 반드시 예로 표기상 예로 적는다. 혜택으로 발음되더라도 표기는 왼쪽. 사례로 발음 나더라도 표기는 사례. 폐품 발음 나더라도 적을 때는 폐품. 계시다 발음 나더라도 적을 때는 계시다. 이거고. 자, 구항에 의나 그다음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진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반드시 적을 때는 의로 적는다. 자, 봅니다. 자, 요놈의 발음은 의 앞에 히읗이 있죠. 자음이 왔을 때는 발음은 이야. 그냥 희망이야. 근데 적을 때는 의, 희망 적는다. 그 다음에 자, 뒤에 의 발음이 두 번째 음절에서 이로 발음 나더라도 적을 때는 의로.
그다음에 일일이로 발음 나더라도 적을 때는 표기에선 의 이중모음으로, 문의로 발음 나더라도 적을 때는 이중모음 니로, 이런 규정이고, 그다음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게 이게 어법에 맞게 적는다. 형태에서 원래 형태를 살려 적는다. 체언의 원래 형태를 살려서 적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간어미 역시 구별하여 적는다. 무슨 말이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이요. 먹다 된 소리 아니고, 먹고 된 소리 아니고, 먹으니 여름도 아니고, 먹이라는 어간의 원래 형태를 살려서 적는다는 얘기. 합성어, 파생어. 자, 합성어나 파생어는 각각 그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꽃잎, 낮잡다, 합성어, 우돛, 호랍이 엿듣다. 자,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맞춤법이 맞는 표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이시옷 표기에 반영하는 규정,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는 규정입니다. 자,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자, 우선 합성어에 대해, 합성어 밑줄. 합성어인데 앞에 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난 경우, 자, 울림소리가 모음이나 느름응일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되거나, 된 소리 동그라미.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느무 앞에서 니은 소리가 난다거나, 니은 동그라미. 또 그 뒷말의 첫 소리 앞에서 니은 동그라미. 이런 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은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이 더 생겨나거나 니은 두 개가 더 생겨나는 현상이 사이소리 현상인데, 단 큰 전제 조건이 합성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종속돼서 쓰는 시옷의 이름이다. 즉, 자, 봅니다. 사이소리 현상에다가 발음 현상이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 현상. 발음. 사이시옷에다가 씁니다. 맞춤법. 맞춤법 즉 표기란 얘기야. 자,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발음상 먼저 발음 과정에서 사이소리 발음이 날 때, 그때 추가적인 조건을 가지고 표기상 시옷을 써준다. 이건 사이시옷 규정.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 사이시옷은 발음법, 표기법, 맞춤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이시옷은 고유어 된 합성어 또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한자 플러스 고유어 둘 다 고유어이거나 앞에나 뒤가 고유어일 때, 2분의 1 이상이 고유어일 때, 이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 앞말이 모음 동그라미입니다. 앞에 말이, 앞에 어근이 모음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자음이 들어갈 종성이 비어있다는 얘기지. 해서 자, 봅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먼저 만족이 되고, 그 중에서도 앞뒤 두 개 중에 하나는 고유어이면서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 그 위치에 시옷을 적어준다. 이게 사이시옷 규정입니다. 밑에 차례대로 봅니다. 사이시옷 표기 조건.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가 예여야 되죠. 아니오라면 사이시옷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말의 구성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고유어 한자, 한자 고유어, 이 중에 하나인가 예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이시옷 표기 안 돼요.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또는 된 소리가 나는가, 니은 소리 나는가, 니은 소리가 더 나는가 예 할 경우에, 자, 앞에 1단계에서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럼 그 모음 밑에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사이시옷 표기를 안 합니다. 자, 밑에 봅니다. 자, 이놈은 배, 길 둘 다 고유어야. 둘 다 고유어, 합성명사, 합성어가 됐어요. 그 뒤에 소리가 길에서 길, 된 소리가 된 거지. 자, 발음상 백길도 맞는 말이고 백길도 맞아요. 자, 이거는 사이시옷을 존중하면, 자, 음절 끝소리 기치로 백길 오른쪽이 되는 거고, 사이시옷이 없다 쳤을 때는 백길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뒤에 된 소리 나니까 사이소리 현상이죠. 사이소리가 낳는 사이소리 현상에 속하는데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잖아. 그럴 때 여기 시옷, 사이시옷을 써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해, 수. 앞에 해가 고유어야. 합성명사야. 발음상 뒤에가 된 소리 나요. 물론 발음은 해, 수 해도 되고, 사이시옷 무시하고 해수 해도 되고, 사이시옷 존중해서 해수 해도 되는데, 앞에 해로 모음으로 끝나니까 사이시옷, 시옷을 붙여준다.
훗날 뒤에 거 날이 고유어 발음상 없던 니은이 하나 더 생겨났죠. 그리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됐는데 앞에가 후 모음으로 끝나니까 시옷을 사이시옷으로 적어줬다. 맞춤법 30항입니다. 나무잎 둘 다 고유 합성명사 발음상 나뭇잎 니은이 더 생겼어요. 앞에 나무를 보니까 모음으로 끝나. 그래서 시옷을 붙여줬다. 자, 그 다음에 예사일 일이 고유어인데 예산일 니은이 더 생겨났어요. 예사 모음으로 끝나니까 시옷을 적어줬다. 아래마을 둘 다 고유어 그 다음에 니은이 하나 더 생겨났죠. 근데 아래 모음으로 끝나니까 시옷을 더 적어줬다. 사이시옷. 자, 뭘 얘기해 주죠? 사이소리 현상 된소리나 니은이나 니은이 더 생겨났는데 앞에 것에 모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시옷을 적어준다. 이는 순간 사이시옷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한 것. 사이소리 표기 조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날 때 사이시옷을 적은 게 백길 횟수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소리가 더 생겨나서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서 써준 게 아랫마을 훗날 되겠고 니은 두 개가 더 난 게 나뭇잎 예산일이 있었죠. 자, 알아둡니다. 자, 복잡해도 차분하게 하나씩 다 재정리해 보세요. 자, 올바른 표기. 자, 요게 맞고 요게 사이시옷 들어간 게 틀립니다. 왜냐면 사이시옷 규정은 우선 합성어여야 되는데 햇님의 님자가 전미사야.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이지 합성어가 아니죠. 그래서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안 붙인다에 따라서 파생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없는 햇님이 맞습니다. 자, 인산말이 틀리고 인사말이 맞는 이유 이건 발음이 인산말 할 때 니은이 들어가서 인산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 발음이 인사말이야. 인사말이니까 저 뭐죠?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으니까 사이시옷을 적으면 안 됩니다. 발음이 중요합니다. 인사말. 그다음에 초점. 이 사이시옷 붙은 게 왜 틀렸을까? 아, 이거는 한자 둘 다 고유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고유해야 되는데 이거는 둘 다가 한자 구성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6단어 익힙니다. 미주치기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이 6글자는 한자로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어줍니다. 이 6단어만 사이시옷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자, 의존명사 띄었습니다. 것 앞에 띄어쓰기. 자,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명사 띄워줍니다. 그루 앞에 띄어쓰기. 자, 두 말을 이어지거나 열갈적에 천군대 백군 앞뒤로 띄워줍니다. 그다음 뒤에 연결되거나 의존명사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언. 초점이 보조용언이야.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불이 꺼져간다. 앞에 있는 게 본용언, 뒤에 있는 게 보조용언인데 원칙은 띄워주지만 통상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자, 성과 이름 최영신. 자, 성과호 성과호 뭐 있을까? 자, 성과호. 자, 성과 이름. 자, 김 가령 뭐 이름 대신에 호가 붙은 거니까 김 호접하면은 호가 호접이다. 그럼 김호접 이렇게 성과 이름 성과호는 붙여 쓰고 그 다음에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 쓴다. 시 호칭어 그 다음에 관직명 그 장군 띄어 쓴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틀린 부분 찾아내보자. 자, 믿을 것 컷 의존명사 띄어쓰고 실력분 분은 보조사니까 채운 다음에 보조사 붙였습니다. 이것을 떠난 이 지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일 때는 띄어쓰고 옆에 씁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의 지 모르는지의 지 이거는 어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어미의 일부일 때는 붙여 쓰고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의존명사일 때는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거에 쓰이는 것 등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명사 켤레 앞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의존명사. 김군할 때 군의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앞에 띄어쓰고. 자, 성과 이런 김영석 붙여쓰고. 그 다음에 호칭 관직 앞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에 대한 옳고 그른 판단. 나같이 나는 채연이고 같은 조사야. 채연 조사 사이에 붙였습니다. 그와 같이 그와는 부사어고 같이도 부사입니다. 부사어 부사어 사이에 띄었습니다. 너대로 너가 채연 대로가 조사니까 채연 조사 붙여쓰고 아는 대로 아는 이게 관형어야. 자, 는자가 관형사형이니까 관형어. 관형어 다음에 대로는 의존명사이지만 채연입니다. 관형어 다음에 채연 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생각 펼치기 봅니다. 친구예요, 친구예요 중에서 친구예요가 맞아요. 왜 그런가 봅니다. 자, 완벽하게 쓰면 친구이에요죠. 자, 예요는 자 서술격 조사가 이다야, 이다. 이다의 어간이 이죠. 그 어간 이 뒤에 붙는 어미가 에요인데 이에어, 이에어 줄여보세요. 그럼 예요가 되겠죠. 해서 뒤에 거 예요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친구이다처럼 앞에 말이 친구의 우 모음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다의 자음으로 시작하죠. 이럴 경우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자가 쉽게 생략되지만 그럼 친구다 하면 되겠죠.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친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친구 이에요. 자, 친구 다음에 이자를 살짝 놔두고 뒤에 또 모음은 에요에 에 모음이 나오잖아. 친구의 우 모음 이는 살짝 놔두고 뒤에 에라는 또 모음 해서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 친구 예요처럼 이 에를 합쳐서 예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요 형태가 맞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참석한 인은 5명이 안 된다. 안 자체가 안이라는 부사니까 단어니까 단어 사이 띄었습니다. 자, 철수가 집에 옴.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승아가 상을 탔대. 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달할 때는 아이에 대, 탔대. 직접 경험한 것은 어이에 대. 남에게서 들은 간접 경험 사실은 아이에 대. 그 다음에 실패율, 비율은 율인데 합격률, 경쟁률은 왜 률로 표시하는가? 밑에 5번 가서 봅니다. 률은 맞춤법 10이라는 규정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 즉 두음법칙 적용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두음법칙일 때는 율로 적어야 되는데 두음법칙이 아닐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된다. 률. 그래서 이게 두음 조건이 아니니까 다 원래대로 률로 적습니다. 그러나 뒤에 모음 동그라미, 니은 받침 동그라미, 모음이나 니은 뒤에 나오는 률은 율로 적어야 한다. 비율, 비이로 끝나죠. 실패, 패에 모음으로 끝나지. 선율의 니은, 전율의 니은, 백분율의 니은. 이러니까 이런 경우 모음이나 니은 조건 뒤에서는 율로 적는다라는 얘기. 자, 문장 부호. 자, 느낌표, 감탄, 놀람, 강한 느낌. 자, 쉼표 봅니다. 같은 자격의 어구 연결, 근면, 검문소, 협동 같은 자격이죠. 짝을 지어 구별할 때 닭과 진해, 개와 고양이. 대답하는 말 뒤에 지은아 뒤에 자,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 있지 않은 말 나타날 때 슬픈 다음에 쉼표 찍으면은 고개사가 슬픈 것이 아니라 운명이 슬픈 거죠. 저 뒤에 관객을 두고 있죠. 자, 큰 따옴표. 직접 대화를 묘사할 때 남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제가 박사님 딸이에요. 직접 발화된 내용을 드러낼 때 육성이 담길 때 그 다음에 라고 직접 인용할 때 작은 따옴표. 자, 인용한 말 그 속에 또 인용한 말이 있을 때 마음속에 한 말. 자, 글은 자, 큰 따옴표 적습니다. 여러분 시작에 반인다는 말 아시죠? 라고. 이건 직접 인용이죠. 직접 인용 안에 시작에 반인다는 또 하나의 인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로 처리한다. 마음속에 생각. 일이 다 틀렸군. 이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 일 때 작은 따옴표. 자, 맞춤법에 어긋난 사례 발견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고 오. 그다음에 칼국수면은 국산
국내산 밀가루만 자 이거 봅니다. 기본형이 만들다잖아. 만들다에서 어간이 만들까지죠. 여기에다가 얌전하게 미음만 붙이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꼼꼼히가 눈에 걸리네요. 이거는 꼼꼼하다는 말 있죠. 꼼꼼하다. 하다가 붙는 말의 경우에 꼼꼼히가 돼야 됩니다. 하다가 붙으면 꼼꼼히. 예외가 있어요. 하다가 붙으면 꼼꼼히 아니면은 자 하다가 붙으면 히 아니면 이인데 이건 깨끗하다잖아. 하다가 붙은 말이긴 한데 어근이 시옷으로 끝나죠. 시옷으로 끝나는 것은 예외 없이 이. 자 원칙 1번 하다가 붙는 말 꼼꼼하다. 그럴 때는 꼼꼼히. 하다가 안 붙는다. 그러면 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곰곰하다는 말이 없어요. 곰곰이는 그냥 이. 그 다음에 하다가 붙는 말 중에서도 앞에 어근이 시옷으로 끝난다. 그럼 이. 깨끗이. 반듯하다해서 반듯 이. 자, 그 다음에 저는 감자가 들은 것이 제일 나았어요. 이거는 좋다, 낫다에서 시옷을 탈락시켜서 나았어요 그냥 해야 되겠죠. 밑에 봅니다. 자, 바로 바꾼 것 오십시오. 만듦 꼼꼼히 나았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흔하게 실수하는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 사례. 자, 맞는 것만 봅니다. 김치찌개. 그 다음에 자 신분, 지위, 자격일 때는 로서 밤을 새우고 짜 깊기입니다. 짜 깊기. 짜 집기 하면 세탁소 아줌마 돼요. 짜 깊기. 안성 맞춤. 자, 오랜만에 있을 띄우고 거라고. 이 거가 의존명사. 있을 띄우고 거라고. 자, 이거 며칠 조심합니다. 항상 며칠이야. 몇 이런 존재하잖아요. 며칠. 발음은 줄게라도 쓸 때는 줄게. 어떻게 해 줄임말로 어떻게. 오늘은 왠지 국어사전에 요구자만 했어요. 왠지. 나머지 왠지 말고 나머지는 웬일이니 웬떡이야 이렇게 씁니다. 우에 역할 맡겨 어이없다 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된 내용사항들 점검을 해봤어요. 자 내용 정리 잘하고 복습 잘하고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